내 아파트 한 채가 나를 굶겨 죽이고 있다. 당신의 집은 안녕한가? 당신의 지갑은 안녕한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정말 당신의 집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가두고 서서히 굶겨 죽이는 화려한 감옥입니까? 남들은 당신 보고 성공했다 합니다.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가졌으니 노후 걱정 없겠다고 부러워하죠. 하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의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집값은 수십억이라는데 정작 손주 용돈 5만 원 쥐어줄 때 손이 떨리고 마트 가서 고기 한 근 집어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는 그 비참한 현실. 이게 정말 당신이 40년 동안 개처럼 일해서 얻고자 했던 결과입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습니다. 당신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 않는 것은 결코 자산이 아니라고. 오늘 저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집이라는 우상이 어떻게 당신의 노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내 집이 내 입에 밥을 뺏어 먹고 있다. 수억 원짜리 감옥에 갇힌 똑똑한 가난뱅이들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에서 60년을 넘게 살며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땀 흘려 얻은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가졌다고 동창회에서 어깨 좀 펴셨겠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의한 자산의 개념을 다시 보십시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그 금쪽 같은 아파트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아파트가 매달 당신 통장에 10원 한 푼이라도 넣어줍니까? 아닙니다. 재산세다, 종부세다, 건강보험료 점수 올리는 주범이다 하며 당신의 피 같은 연금을 쥐어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낡은 배관 수리비,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고 나면 당신 손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자산이 아니라 돈 잡아먹는 하마를 거실 한복판에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10억, 20억 오르면 뭐 합니까? 그 집 팔아서 길거리 나앉을 거 아니면 그건 죽을 때까지 당신 돈이 아닙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숫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나 붙어 있는 것이지 당신의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억 원짜리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종교에 빠져 살았습니다.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줘야지라는 남들의 시선과 체면에 갇혀 정작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은 부실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 푸어의 본질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골아 터진 인생.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밤마다 가계부 숫자를 맞추며 한숨 짓는 당신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아빠, 그래도 집 한 채는 지켜야 해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들이 물려받을 유산의 가치를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병원비가 없어 고생할 때 그 아파트 벽지를 뜯어서 약값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현관문을 떼어다가 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우상을 깨부숴야 합니다. 내 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당신의 남은 30년 인생을 굶주림과 불안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가난뱅이로 죽느니 차라리 집 없는 부자로 사는 게 100번 낫습니다. 당신이 지금 깔고 앉은 그 돈이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며 죽은 돈을 붙잡고 있는 당신의 인생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60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80세에는 폐지를 줍는 손으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아파트는 국가와 은행이 당신에게 준 고급 사육장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평생 일해서 세금과 이자만 바치게 만드는 구조죠. 여기서 탈출하는 첫걸음은 내 집이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60세에 해야 할 가장 독한 결심입니다. 남들이 코가 시원하다는 비웃음 뒤에 숨겨진 잔인한 현실을 아시나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옆집 사람, 동창 놈들의 그 가식적인 눈빛입니다. 당신이 무리하게 대출받아 상가 투자했다가 돈이 묶였다는 소식 혹은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느라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는 에구 어째. 정말 힘들어서 어떡해라고 위로하는 척하죠? 하지만 그들 속마음은 다릅니다. 돌아서자마자 자기들끼리 쑥덕거립니다. 거 봐라.
전교 1등 했다고 잘난 척하더니 주제 모르고 무리하니까 저 꼴 나지. 아주 코가 시원하다. 시니어 사회는 생각보다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땐 형님 동생 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내가 돈 때문에 쩔쩔매는 낌새만 보이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실패를 안주거리 삼아 씹어댑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비웃음을 사야 합니까?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당신이 왜 노년에 그런 수치심을 견뎌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현금 흐름의 무서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요사키가 강조한 것처럼 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덩치 큰 부동산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수십억짜리 집에 살아도 당신은 사회적 약자일 뿐입니다. 쌀 돈이 없어 벌벌 떠는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비웃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깔고 앉은 집을 당장 현금이 나오는 기계로 바꾸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집을 줄여가나? 자식한테 집은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은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입니다. 남들은 당신 인생 책임 안 집니다. 당신이 굶을 때 빵 한 조각 안 갖다 줍니다. 오히려 당신의 코가 시원하다고 비웃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현금의 여유를 보여줘야 합니다. 품위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장에서 나오고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금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밥값을 내는 그 힘,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이웃들의 비웃음을 박수 소리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그 거대한 돌덩이 아파트를 조각내어 현금으로 만드십시오.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건 부자들이 할 일이고 오늘 하루를 품격 있게 살아낼 걱정은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인생 2막의 승자는 가장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통장이 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잔인한 비웃음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십시오. 주변의 사기꾼들은 당신의 조급함을 먹고 자란다. 형님만 알고 계세요 라는 말이 당신을 파산시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주변에 천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먼 친척, 운동 가서 만난 지인, 심지어는 교회나 절에서 십수년을 알고 지낸 신도까지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형님, 이건 진짜 저만 아는 정보인데 특별히 형님만 끼워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믿어보세요. 자, 이 말이 들리는 순간 당신은 도망쳐야 합니다. 그들이 왜 당신에게 그 귀한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렇게 확실한 수익이 나면 자기들이 대출받아서 몽땅 먹었겠죠. 그들이 노리는 건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조급함입니다. 나는 이제 벌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현금은 줄어들고 집값은 불안하네라는 그 공포심을 사기꾼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려면 돈의 언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대신 남이 떠먹여주는 달콤한 거짓말을 믿어버립니다. 60세 이후에 당하는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변에서 어우, 그 집 아저씨 이번에 땅 샀다가 사기당해서 난리래라는 소문이 돌면 이웃들이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는 에구 어째.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라고 위로하는 척하죠? 하지만 그들 속마음은 다릅니다. 돌아서자마자 자기들끼리 쑥덕거립니다. 거봐라. 전교 1등 했다고 잘난 척하더니 주제 모르고 무리하니까 저 꼴 나지. 아주 코가 시원하다. 왜 그들에게 그런 비웃음을 사야 합니까?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당신이 왜 노년에 그런 수치심을 견뎌야 합니까? 사기꾼들은 당신의 그 체면까지 이용합니다. 사기당한 걸 알면서도 창피해서 말 못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 2차, 3차 사기를 칩니다. 모르는 곳에는 단돈 1원도 넣지 마십시오. 수익률이 10%니 20%니 하는 말은 다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을 사기꾼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똑똑한 자식이 아니라 당신의 차가운 의심과 독한 고집입니다. 주변 지인이 확정 수익이라는 달콤한 지옥에서 탈출하세요. 함정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확정과 보장입니다. 원금 보장해 드립니다. 매달 200만 원 확정 수익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확정된 건 딱 두 가지뿐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과 국가가 당신에게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 그 외에 투자의 세계에서 확정이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 사기입니다. 깔고 앉은 아파트 팔아서 상가 사면 매달 월급 나옵니다 라는 말에 속아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상가 분양받았다가 임대는 안 나가고 대출 이자만 꼬박꼬박 나가는 신세가 된 분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주변 이웃들이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욕심부리더니 꼴 좋다, 코가 시원하다며 손가락질합니다. 이 소리가 당신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조급함은 지능을 마비시킵니다. 돈이 급할수록 사기꾼의 목소리는 천사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부자 아빠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투자가 아니라 투자자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만 믿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제 그만 속으십시오. 당신의 은퇴 자금은 당신의 목숨줄입니다. 사기꾼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벌었다더라, 코인으로 벌었다더라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번 것만 말하고 잃은 건 숨깁니다. 당신이 그들의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 무리한 투자를 하는 순간 당신의 코를 시원하게 비웃어줄 관객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투자는 남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숫자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내 돈을 지키는 최강의 무기, 무식함을 인정합시다. 자, 이제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가장 위험할 때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사회생활 좀 해봐서 안다고 자만할 때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노년의 투자를 망칩니다. 30년 전 부동산 상식, 20년 전 주식 상식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그 얄팍한 지식이 사기꾼들에게는 가장 좋은 미끼가 됩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나는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십시오. 기요사키의 책을 다시 읽고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자식에게 묻지 말고 은행원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 수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나는 이 구조를 이해 못하니 투자하지 않겠소라고 말할 때 당신의 노후는 안전해집니다. 주변에서 아이고 형님은 그렇게 조심스러워서 언제 돈 벌어요? 라고 비아냥거려도 꿋꿋이 버티십시오. 그 비아냥이 나중에 당신의 코를 시원하게 비웃는 소리로 변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에게 투자처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무리할 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려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대안은 큰돈을 한 방에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잘 지키고 매달 작더라도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70세에도 새로 배워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독해야 합니다. 나를 비웃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주머니에 실탄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쏘십시오. 사기꾼의 달콤한 혓바닥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코를 시원하게 만들려는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성전이 아니다. 오늘도 은행에 다녀오셨습니까? 번호표를 뽑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직원이 환한 미소로 다가와 어르신 오셨습니까? 라며 차를 대접하죠. 그 대접에 취해 내가 대단한 우대 고객이라도 된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피같은 은퇴 자금을 가장 싼 값에 사가기 위해 고도로 훈련된 세일즈맨일 뿐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빌려다가 자기들이 돈 잔치를 벌이는 곳이다. 자, 수치를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은행은 3% 이자를 준다고 생색을 냅니다. 하지만 그 시각 밖에서는 물가가 5%가 오르고 짜장면 값이 1,000원이 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2%씩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은 당신에게 3%를 주고 그 돈을 기업들에게 7%, 10% 이자를 받고 빌려주며 그 차액으로 강남에 빌딩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억대 성과급을 줍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이 그들의 화려한 성과급 파티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은행원들은 당신에게 안전이라는 마약을 처방합니다. 어르신, 주식이나 투자는 위험해요. 그냥 예금에 두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 말은 당신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은행의 수익을 위한 영업 멘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은 고객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금에 돈을 묵혀두는 사람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며 안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은행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은행 말만 듣고 예적금만 한 친구들과 위험을 감수하고 자산을 산 친구들의 20년 뒤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금만 고집하던 당신은 지금 코가 시원하다는 비웃음을 사며 아파트 관리비에 벌벌 떨고 있지만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자본에 투자한 친구는 여유롭게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이제 그만 속으십시오. 은행 창구 직원의 미소는 당신의 돈이 은행으로 입금될 때만 유효합니다. 당신이 돈을 찾으러 가거나 대출을 받으려 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곳입니다. 당신의 노후라는 장대비 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진짜 우산은 예금 통장이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노후 전문가라는 자식의 조언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자식은 똑똑하니까 돈 관리도 잘할 거야 라는 맹신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아들이 은행에 다니거나 대기업 재무팀에 있으면 모든 경제권을 맡겨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직장인으로서의 금융 지식과 자산가로서의 금융 지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은행원 아들은 안정과 관리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시스템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법은 알지만 시스템을 탈출해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은 모릅니다. 당신이 이제 나도 내 집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아들은 펄쩍 뜁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 무서운데 그냥 예금에 두세요. 집은 나중에 저 주셔야죠. 이 말은 효도가 아니라 당신을 서서히 굶겨 죽이는 독설입니다. 아들은 당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의 온전함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기요사키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된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고방식이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평생 저축만 하며 살았다면 당신 아들도 직장인이라는 이름의 고급 노예로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주인에게 자유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명문대를 나오고 은행에 다닌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스템의 하수인으로 길들여져 리스크를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은 당신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현금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 자식 눈치 보며 살게 만듭니다. 자식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당신의 통장이 마르는 순간 자식의 방문도 뜸해지는 게 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그 집 아들은 은행원이라는데 아버지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사셔? 코가 시원하다는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자식의 조언은 참고만 하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이 공부해서 지켜야 합니다. 공부 많이 한 우리 아들보다 돈의 생리를 깨달은 나를 믿으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자 부모로 남는 것입니다. 아들의 월급쟁이 마인드에 당신의 노후를 맡기지 마십시오. 자,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집값이 얼만데라는 허상에 갇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계실 겁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조한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의 마법을 당신의 노년에 즉각 적용해야 합니다. 서울의 30평, 40평 아파트에 노부부 단둘이 살면서 청소하느라 골병 들고 세금 내느라 연금을 탕진하는 것, 그것은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집을 줄여서 이사 가십시오.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가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그 차액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강력한 실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구, 저 집 집값 오를 때까지 버티지 왜 팔았대? 아까워라라며 혀를 차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거봐라. 결국 버티다 집 파네. 코가 시원하다며 당신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웃으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하우스 푸어일 뿐입니다.
당신은 확보한 현금으로 매달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는 우량 자산을 사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해 국가로부터 내 집을 담보로 월급을 받아내십시오.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그 현금이 당신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친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밥값을 내고 손주들이 오면 할아버지가 이번에 투자해서 번 돈이다라며 용돈을 듬뿍 쥐어주십시오. 내용 계속 진짜 부자는 우리 집이 얼마짜리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내 통장에 얼마 들어왔어 라고 말합니다. 부동산은 당신의 입에 밥을 넣어주지 않지만 현금 흐름은 당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합니다. 70세에도 자본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노동은 끝났지만 머리로 하는 시스템 구축은 지금부터입니다. 코가 시원하다고 비웃던 이웃들이 1년 뒤, 2년 뒤 당신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며 어떻게 그렇게 돈 걱정 없이 살아? 라고 물어보게 만드십시오. 그때 기요사키의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한 수 가르쳐주며 여유를 보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진정한 성공입니다. 깔고 앉은 집이라는 우상을 깨부수고 흐르는 돈의 물줄기를 당신의 안방으로 끌어오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베테랑입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도 자식도 남이다. 밥값 못 내는 늙은이는 불러주는 곳이 없다. 서글프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마음이 아니라 지갑에서 나옵니다. 젊을 때는 소주 한 잔에 인생을 논하며 의리로 뭉쳤죠. 하지만 환갑이 넘고 칠순이 가까워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눈치 보며 슬그머니 계산대에서 멀어지는 당신을 친구들이 과연 사정하니까 이해해라며 감싸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두 번은 이해하겠죠. 하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당신은 그들에게 민폐이자 구질구질한 영감일 뿐입니다. 그들이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걔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다면서 밥값 10,000원 내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냐? 코가 시원하다 정말. 깔고 앉은 집이 밥 먹여준대. 이 비아냥이 당신 등 뒤로 꽂히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적 자유가 곧 선택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신은 친구를 만날 선택권도 품위를 유지할 권리도 잃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외로워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밥값을 당당하게 내는 날에는 당신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당신이 얻어먹는 날에는 사람들이 당신의 눈치를 봅니다. 집값 20억이면 뭐 합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 친구들 고기 한 점 사줄 현금 2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말입니다. 그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자존심 강했던 전교 1등 당신이 왜 노년의 밥값 때문에 비굴해져야 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자산을 집이라는 돌덩이에 가둬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짜 체면을 버리십시오.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지갑을 열고 오늘 내가 쏠게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있어야 진짜 친구도 곁에 남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신의 말은 노인의 잔소리가 되지만 돈이 있으면 당신의 말은 인생의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노년에게 주는 가장 잔인하고도 명확한 숙제입니다. 효도는 부모의 지갑 두께에 비례한다. 자식 교육 잘 시키셨습니까? 우리 애들은 착해서 내가 돈 없어도 모실 거야 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의 효도는 부모의 인품이 아니라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서글픈 소리라고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천 명의 시니어를 만나며 확인한 피눈물 나는 진실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삽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나 좀 책임져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짐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달 현금 흐름이 넉넉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줄 수 있다면 자식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매주 찾아옵니다.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 아빠는 자식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돈의 흐름을 보여주며 존경을 받습니다. 당신이 아파트를 부여잡고 굶주리며 나중에 이거 다 너희 줄 거다라고 말해봤자 자식들은 당장 힘들면 당신을 원망합니다. 아빠, 차라리 집을 팔아서 우리 좀 도와주지 왜 저러고 고생하셔? 라며 뒤에서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의 그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게 바로 당신의 코를 시원하게 만드는 또 다른 비수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독립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당당할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부모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됩니다. 내 재산 지키기는 욕심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에서 자식 오기만을 기다리는 노년,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장에 현금이 마르지 않는 한 당신의 거실엔 웃음꽃이 피고 자식들의 효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와 사기꾼을 구별하는 돈의 안목 판별법을 알려드립니다. 노년에 사기당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로움과 조심성 없는 친절입니다. 돈이 없고 현금 흐름이 막히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때 다가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형님 이거 하면 매달 돈 나와요 라고 속삭이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친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친구는 당신에게 돈 벌어다 주겠다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재산을 어떻게 잘 지킬지 함께 고민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려 할 때 독서를 퍼부어서라도 말려주는 사람입니다. 사기꾼들은 당신의 코를 시원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다가오지만 진짜 친구는 당신의 코가 시원해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줍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명한 투자자는 대중과 반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이게 돈 된다고 몰려갈 때 당신 곁에서 이건 구조가 이상해, 조심해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친구를 곁에 두려면 당신부터 돈의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고 내가 공부하면 진짜 친구의 조언이 들립니다. 인생 이막의 대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비웃는 가짜 인연들을 정리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공유하며 함께 공부하는 소수의 진짜 친구들과 인생을 즐기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한 시니어의 삶입니다. 사기 안 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경제적 주관을 뚜렷이 세우면 당신 주변엔 사기꾼이 사라지고 품격 있는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돈은 사람을 가려냅니다. 당신의 지갑이 건강할 때 당신의 관계도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이제 그 가짜 우정의 가면을 벗기고 돈 위에 세워진 단단하고 품이 있는 노년을 설계하십시오. 70세,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늦었다고 말하는 입을 닫고 숫자를 적어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도 나셨을 겁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라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60세, 70세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도 수차례의 파산을 겪고 신이 넘어서야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 진짜 리스크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 목록을 백지에 적어 보십시오. 왼쪽에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를, 오른쪽에는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적으십시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미안하지만 왼쪽 부채에 적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연금에서 세금을 뺏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오른쪽 칸이 텅 비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그 빈칸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당신의 인생 2막 역전극의 시작입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냐, 그냥 편하게 살다 가라고 속삭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나중에 돈이 떨어져 고생할 때 코가 시원하다며 비웃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하는 노동은 한계가 있지만 머리로 하는 시스템 구축은 경험이 풍부한 지금이 적기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집을 줄여 확보한 1억, 2억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의 현금 흐름으로 변하는 마법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숫자를 믿기 시작할 때 세상의 비웃음은 찬사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식의 짐이 아니라 가문의 경제적 지도를 바꾼 위대한 선조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시니어 부자의 3가지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백날 영상만 보고 좋은 내용이네 하고 넘기면 당신의 인생은 단 1원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아파트를 현금 제조기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택연금 상담을 받든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매물을 확인하든 행동하십시오. 깔고 앉은 돈을 흐르게 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 사망 선고는 취소됩니다. 둘째, 사기꾼 차단막을 치십시오. 주변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투자 정보는 모두 쓰레기통에 던지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 내가 계산해 보지 않은 수익률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무식함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소중한 은퇴의 자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진짜 돈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자식이나 은행원에게 묻지 말고 직접 기요사키의 책을 읽고 유튜브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공부하십시오. 내용 계속.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대한민국 1%의 똑똑한 시니어가 됩니다. 주변에서 아이고 형님은 갑자기 왜 그렇게 독해졌어? 라고 물으면 그냥 웃어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코가 시원해지길 기다리겠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품격 있는 노년의 정석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당신에겐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라는 가장 큰 자본이 이미 있습니다. 그 지혜에 돈의 규칙만 더하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 역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펜 끝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아파트 한 채 부여잡고 굶주리는 하우스 푸어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비웃음을 뚫고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독한 소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설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해독제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사기 안 당하고 좋은 친구들과 인생을 즐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능력자 채널 주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을 지키며 자식도 말해주지 않는 돈의 진실을 가감없이 전해드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숙제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인생 역전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연대와 고백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주세요. 나는 내 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답 한 줄이 이 채널의 알고리즘을 깨우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수천 명의 시니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서 코가 시원하다는 비웃음을 샀던 억울한 사연이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굳은 결의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 힘이 되는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능력자가 되어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원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절세의 비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당신의 결심을 증명하십시오.